피디님, 요즘 귀 상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며칠 전에 주파수 테스트 영상 봤는데 30대 주파수라고 나온 소리가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이거 진짠가 싶었어요. 저도 그 영상 봤어요. 저도 들리는 것 같은데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효과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대마다 들리는 소리가 다르긴 한 걸까요? 예전에는 뭐든 잘 들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대화할 때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이게 나이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관리한 건지 모르겠어요. 두 분 귀 건강 얘기를 하고 있으신가요? 이 분야는 제 전문 분야라기도 하다고요. 제가 뭘 알려드릴까요? 주파수 테스트 영상 같은 거 믿을만 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30대 이후부터는 고주파 영역의 난청이 어느 정도 진행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고주파 영역의 난청이 점점 더 진행하기 때문에 청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청력 검사 영상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기기의 상태나 음질, 또 주변의 소음 환경에 따라서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청력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난청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난청의 중증도만으로 보청기 착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난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와 소통에 지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보청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데에는 단순히 청력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뇌에서 이러한 어음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과 속도 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이 있으면 소리 자체가 1차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미 잘 못 듣는 사람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나빠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약과 같은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난청이나 청력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실험 결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면 머지않아 난청도 치료가 가능한 날이 올 것입니다. 공연장이라든지 엄청 큰 소음을 받았을 때 귀가 먹먹했다가 그곳에서 벗어나면 귀가 다시 이제 괜찮아지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닌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시적으로 아주 큰 소리를 듣게 되면 일시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더 큰 소리에 노출된다면 손상이 쌓이게 돼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중이염 치료를 못 받으셔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시거든요. 이제 요즘 들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 한쪽 남은 귀마저 이제 노화로 안 들리게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실제로 하셔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난청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수술이나 약물로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난청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력 검사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진 않을까요? 난청으로 인한 청력 검사를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데는 다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20, 30대 젊은 분들은 특별하게 귀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한 40대 이후부터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60대 이후부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청기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물, 또 수분과 접촉을 하게 되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을 피하는 것이, 물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영이나 사우나도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귀 안에 수분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잘 제거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귀를 막는 형태의 보청기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귀를 막음으로써 그 안에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보청기를 빼서 귀 내부를 건조시킨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이명도 같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명 때문에 안 들린다고도 하시고 난청 때문에 안 들린다고도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특히 노화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된 경우에 이명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에서 하루 종일 삐 하는 소리가 나고 특히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심하게 소리가 들리면 매우 불편합니다. 집중을 하기도 어렵고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생기죠.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있는 경우 이것 때문에 내가 귀를 못 듣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결국 달팽이관의 노화로 인해서 난청이 생기는 것이고 그 난청 때문에 이명이 생기고 또 난청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 때문에 우리가 꼭 못 듣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청이 있어도 이명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난청이 심하지 않지만 이명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청과 이명이 항상 같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병원에 좀 가야 되는 건지. 젊은 분들, 난청이 없는 분들도 일시적으로 귀에서 삐 하는 이런 이명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거나 잠을 자지 못했거나 몸이 피곤할 때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모두 다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의학적으로 하루 5분 이상 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이명을 느끼는 경우에 우리가 이명이라고 정의를 하고 주관적으로 어떤 집중력 장애가 있거나 잠들기가 어렵거나 그 소리 때문에 굉장히 성가신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청 치료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대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즉 소리를 듣는 세포가 손상돼서 그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리를 듣는 세포, 유모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나 치료를 이용해서 청력 자체를 좋게 해주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고 다만 우리가 보청기를 사용해서 큰 소리를 듣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보청기로도 소리 전달이 안 될 만큼 그 소리를 듣는 세포가 손상된 경우에는 인공와흐라고 해서 달팽이관 내에 전극을 직접 삽입해서 성신경을 직접 자극함으로써 뇌에 소리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병원에서 정밀 청력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대표님 진짜요? 검사도 받아보고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언제 방문하면 좋을까요?